신속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라. 빨리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수사해라. 그 다음에 수사를 빨리 한 다음에 재판도 빨리 해라. 이거 신속한 재판이야. 그건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줌으로써 누가 좋아? 피고인도 좋고, 재판을 빨리 끝내므로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을 하면 이러한 형벌을 받더라 라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은 어떤 효과가 있냐?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 효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신속한 재판 하는데, 신속한 재판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보호, 또 원칙이지만, 원칙은 이제 피고인의 이익이지만, 거기에 또 어떤 반드시 피고인의 이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등 공익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신속한 재판은 누구도 있지만 피고인의 이익도 있지만 공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제도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수사와 공소 제기, 수사기관에서, 재판기관에서는 공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수사와 공소 제기인 수사기관에서 빨리 수사를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검사에 대한 수사권 집중, 옛날에는 검사가 모든 수사에 종결권까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검사에 대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각종 기간의 제한은 무엇과 관계가 깊다?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깊다. 3번 기소편의지.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 것이니까 뒤에서 하기로. 4번에 공소시효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의 공판 절차에서는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판 준비하는 절차라든가 심판 범위 환정, 골석재판제도, 그 다음에 기타 기간에 대한 제한, 집중심리제도, 기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부터 볼까요?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것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공소장 구본도 송달하고 공판 기일의 지정과 변경이라든가 공판 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다 해놓으면 공판장에서 빨리 재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건 심판 범위 한정, 우리가 불고불리 원칙이라 그러죠. 법원은 심판 범위를 어쩌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로 제한해. 다른 것 하지 마. 그놈만 가지고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무엇과 관계가 깊다?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깊다. 3번에 걸석재판 제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걸석재판, 결석재판. 피고인이 안 나온다고 한없이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석재판 제도도 재판의 신속과 관계가 깊다. 4번에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재판장에서 불필요한 이야기 하는 것은 못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은 당연히 무엇과 재판의 신속과 관계가 깊겠죠. 5번에 이건 별 문제가 없겠죠. 5번에 기간의 제한. 무조건 어떤 말이 기간이란 말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것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깊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 집중심리제도. 이걸 집중심리, 다른 말로 계속심리주의. 보통의 경우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지만 아주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 심리가 하루에 다 안 끝나고, 하루에 다 안 끝나면 어떡하냐, 한 2, 3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 이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7번 기타. 대표 변호인 제도라든가 증거에 동의하는 것은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 그 다음에 뒤에 상소 기간이라든가 소송 기록, 송부 기간, 기간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기만 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재판의 신속과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그렇다면 일반의 공판 절차가 아닌 특수한 공판 절차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이 보면 특수한 공판 절차는 세 가지가 있다. 증거 조사의 방법을 간단히 하는 것, 그러니까 전문 증거에 동의가 있다라고 봐버리고 넘어가는 것. 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생략을 해버릴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걸 뭐라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간이 공판 절차라 그런다. 보통에 직접 구두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간단히 끝내는 것, 이걸 보다 약식 절차라 그러죠. 말 그대로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결 심판 절차, 이 세 가지는 특수한 공판 절차로서 무엇과 재판의 신속과 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침해할 때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 현행 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 제기가 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재판을 하는데 25년까지 경과하면 그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무슨 판결해야 된다? 면소 판결 사유. 옛날에 김대중 씨가 한 번이 면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소는 제기됐는데 25년간 그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면소 판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5년은 안 됐다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한 20년이나 10년 이상 넘어갔을 때, 이때의 재판의 지형은 어디에서 고려하냐? 이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자.